네, 지금 뭐 시장 전반으로 대형주를 이렇게 좀 이끌어줄 만한 수급들이 좀 소멸되어 있는 상태죠. 뭐 기관도 차익거래 위주로 좀 매매만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부티크 자금이라든지 개인의 이제 거래 대금 정도만 대부분이 좀 테마주에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했던 상황에서 좀 어제죠. 어제 좀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가 좀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 정치 테마주 전반으로 좀 모멘텀이 좀 붙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단기 수급들은 사실상 어제 오늘 거의 뭐 정치 테마주로만 계속해서 좀 순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아무래도 사실 내년에 있을 이제 대선을 좀 의식한 움직임이 좀 시작되는 것 같고, 좀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 사실 7월을 좀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좀 일정들이 좀 진행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그 테마주의 좀 움직임은 어제부터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정치 테마주 움직임은 조금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좀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어제부터 이제 장 분위기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스펙 관련주, 이제 스펙주라고 하죠. 뭐 주식은 아닌데 상장돼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스펙에 이제 투기적인 거래들이 많이 실리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 또 뭐 일부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시장 전체적으로 갈 자금들이 갈 데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치 테마에 있어서 뭐 이제 내년 대선이 있는데 향후 다가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리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뭐 윤석열 이제 뭐 지금은 전 검찰총장인데 뭐 최근에 뭐 권성동 국민의힘 뭐 의원을 만난다든지 뭐 정진욱 의원을 만나는 등 이제 뭐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급 의원들을 만나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이제 6월 초중순에 6월 10일, 11일경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가 끝났을 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좀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일정만 놓고 보면 7월보다 9월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인 일정들이 시작이 되는데, 9월에 이제 민주당 후보 선출, 그리고 11월 네. 같은 경우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 선출 이전 한 8월, 7, 8월 정도가 사실 극대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갑자기 좀 6월부터 좀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뭐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당대표가 끝난 이후에 아마 대선 출마를 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지금 여론은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다라고 관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관련된 테마 혹은 인물주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덩달아서 이제 이재명 지금 경기도 지사 또 이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6월 15일경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로 좀 선언을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한 종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서가 애니능물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사실 거래 대금도 제가 확인했을 때는 1위였던 거, 코스닥 내에선 1위였던 걸로 좀 기억을 네.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전히 애니능률 오늘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혈연 쪽에서는 여전히 1등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3월이죠. 3월부터 랠리가 시작돼서 채 뭐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배가 올랐는지 모를 정도로 좀 급등한 현상인데,
여기서는 살까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보유자는 그 보유자의 어떤 구역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적인 자금들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오늘 뭐 애니능률뿐만 아니라 뭐 웅진이라든지 웅진 싱크비, 뭐 히림, 네. 뭐 그런 뭐 서현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이 시작 혹은 대선이 이제 막 태동되는 시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은 대부분 인물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나온다더라 그러면 누구의 동문 혹은 뭐 같은 고향 선후배 뭐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이제 대선이 막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지금 인물주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주의해야 될 거는 미국이 6월 이제 6월 달에 어느 정도 FOMC 회의라든지 거기서 어떤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 전에는 장이 약할 수가 있어요. 모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자금은 당분간 이런 정치 테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펙 이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뭐 선절 라인은 좀 지키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살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정치 테마주에서는 뭐 선두로 나가는 선두로 나가는 그런 이제 후보보다는 2등 후보 혹은 이제 1등주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2등주들이 가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니 능률이 좀 무거워지면은 뭐 다른 종목들 또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로 좀 매매를 붙여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의견을 정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분석 영상에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가장 스케일이 큰 정치 테마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4차 파동까지 제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그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파동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파동으로 좀 보이는데 이제는 정말 기대 수익보다는 하단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될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지금 위치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대응이 되지 않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조금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말 오랜 기간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장중에 이렇게 추격 매수 느낌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 한순간에 좀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저 아래 뭐 적어도 2만 원 밑에에서 이렇게 좀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단기 트레이딩도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또는 중장기 관점 모두 좀 팔가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애니를 봤고요. 다음 종목은 에이텍티엔입니다. 사실 정말 오랜 기간 계단식 상승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인맥으로 좀 엮여 있고 이제 성남 시절 만든 협의기구 운영위원직을 좀 맡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미 지난 20대 대선 경선 시점부터 대장주격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오랜 기간 보여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 시기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예, 죄송합니다. 뭐 결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살까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주라는 거는 이제 당 초기에는 참 반짝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에 나오고 레이스에 돌입하면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책 대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공약이 무엇이냐, 저 사람의 정책 1호가 뭐냐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과거에 전 이명박 대통령 때를 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뭔가요? 4대강 혹은 뭐 자전거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화공명 이런 것들 뭐 몇백 배로 올라갈 때 보면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고 그것도 최후의 마지막 관련주 중에서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어떤 인물주나 뭐 고향주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ATTN 이런 것들 마찬가지 올라갈 거고요. 다 6월 중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대부분 대선 출마를 본격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선언을 한 이후부터는 많이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윤석열 뭐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지만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관련주들도 같이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올라온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금 뭐 앞서 분석한 애니능률이랑 좀 비슷한 네, 의견으로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ATT에 일단 최근 뭐 정부랑 여권의 좀 여러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지지율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다시 좀 이제 많이 추격을 해온 상태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지지율은 좀 역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 들어요. 보완을 좀 하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들이 지금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 10% 정도 인구가 맞았는데 6, 7월까지 해서 뭐 800만 추가로 해서 1,300만 정도 맞출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속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7월 달부터 지금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으로 지금 여행 또 지금 네. 풀릴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당 쪽의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지금 접종 속도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여권의 지지자 후보들도 같이 덩달아서 좀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 앞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 차례 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개인 투자자의 자금들이 좀 너무 많이 좀 유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다소 좀 무거워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 이제 대장주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지금 최근에 윤석열이라든지 이준석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어서 올라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성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설명드린 이거 애니 능률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살까, 그리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새로운 정책주로 갈아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좀 팔까 이건 쪽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책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정책 테마주들을 한번 또 나중에 한번 다루는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온 게 삼보산업입니다. 정말 가장 언론의 이슈 중에 핫한 인물에 관련한 종목인데 이준석 당대표 후보 관련주예요. 과거에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삼보산업 자회사인 이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인을 아버지에 맡았다고 해서 지금 시세가 좀 이렇게 좀 분출이 됐습니다. 일단 이준석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대선 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선 주자도 아니고 이렇게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세대 교체에 대한 초점과 뭐 최근 사회적인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상당한 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향후 행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상승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가 싶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뭐 투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총 자체가 워낙 또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단기에 수급이 쏠려버리면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대선 주자도 아니고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에 이제 나가는 건데 국민의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당 대표에 나가고 만약에 이제 대표가 진짜 된다면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염원이 좀 깃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국민의힘이 좀 보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지만 낡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쇄신 차원에서도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제 힘은 탄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전에 벌써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잘 팔고 나오는 영역이지 새로 진입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대표 예전에도 뭐 보시면은 민주당에서도 당대표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될 때 보면은 뭐 같이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던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차기 혹은 차차기에 대선 주자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잘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들이 이제 나타날수록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찰실현의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은 팔다. 예, 그리고 정리를 하고 사실 뭐 저도 정책 테마주를 지금 사이클 한 세 번째 겪어보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사실 일반적인 상황도 아닌 것도 맞고 뭐 이준석 의원이 영향력이 상당한 것도 맞기는 한데 아직은 좀 대선 테마에 편입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결국 전당대회가 다음 주 금요일인데 벌써 이렇게 좀 시세가 폭발한 상황에서는 사실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오를 만한 시세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오를 만한 시세에 대해서는 그냥 보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인맥주라고 좀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언론에서 최근에 좀 너무 핫하게 좀 관련한 보도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미 좀 세력에서 만들고 있는 시세에서 좀 어거지로 좀 붙인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세력의 좀 핸들링 그렇죠. 움직임으로 좀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정말 좀 위험한 위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뭐 더 가더라도 그거는 그냥 편하게 보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장기 관점이든 모두 팔가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삼보산업하고 이준석 지금 뭐 대표 후보랑 딱히 연관이 없어요. 뭐 자회사에 그 관련해서 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연관성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 보면 파평유시라고 올라가는 뭐 융진이라든지 보시면은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엮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세력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드렸지만 초기에는 인물주 그냥 없는 인물도 그냥 갖다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일단은 손절라인을 철저히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시세에 대해서는 크게 부러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여기 샀으면은 뭐 2배가 났는데 뭐 50%가 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잘 안 가는데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이 좀 잘 갑니다. 좀 이런 시장에서. 하지만 좀 시장이 또 정상 궤도에 돌아오면 또 보유하고 있으신 좀 가치가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다시 좀 재편이 될 네. 거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매매를 하실 때는 소량으로만 하시고 매매 원칙을 좀 지키면서 하시면은 뭐 조금씩은 이제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겠지만 뭐 큰 자금을 가지고 뭐 크게 들어가거나 뭐 몰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같으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는 매매를 하시면은 물론 이제 단기에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일단은 오늘 정책 테마주를 다시 한번 좀 핫한 정책 테마주를 좀 정리를 해봤고 다음에는 정책주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정책주를 좀 한번 가져올 타이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또 한번 다시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들 좀 잘 숙지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